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천자문 두 번째 시간 문명문화의 시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명문화의 시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국의 그 사망오제 시대라든가 그 다음에 은나라 시대, 주나라 시대 이렇게 거쳐오면서 중국의 이제 그 문명의 기틀이 다듬어지던 그런 시대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 그 부분, 내용에 관한 부분에서 한자를 발췌한 내용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명, 문화의 시원. 자, 문명이라는 거는 주로 이제 물질적인 게 되겠죠. 물질들. 자, 문화라고 하는 건 주로 이제 뭐 글자라든가 뭐 교육 이런 것들이 되겠죠. 글자, 문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시원. 어떻게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나라는 걸 다루는 게 되겠죠. 그래서 그 관련된 용어를 보시면, 자, 용용, 스승사, 불화, 임금제. 자, 세조, 벼슬관, 사람인, 임금황.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희씨는 용으로서 벼슬을 기록하고, 신농씨는 불로서 기록하였다. 뭐 소는 세로서 벼슬을 기록하고, 황제는 임무를 갖추었으므로 명이라 했다.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거, 원래 천자문은. 그쵸? 그냥 한자 하나하나가 그 글자 자체지 용사 화제가 이렇게 해석되는 건 아니죠. 근데 이거는 그 내용을 이 백그라운드 이 중국의 역사라든가 이 백그라운드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이제 한문을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할 일은 뭐다? 그냥 용령, 스승사, 불화, 임금제 이렇게 글자만 알면 됩니다. 그다음에 세조, 벼슬관, 사람인, 임금왕 이렇게 근데 참고로 이제 사망이라는 게 있어. 사망. 중국에 보면 사망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뭐 설이 있는데 천황씨, 그 다음에 천지인이죠. 인왕씨. 좀 밑에만큼 쓸까요? 자, 사망, 천, 지, 인, 황. 똑같이 보시면 돼요. 이렇게 씨. 그래서 천왕씨, 지왕씨, 인왕씨 이게 사망이 있고 오제. 자, 오제는 다섯 임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섯 임금이 있는데 뭐가 있냐? 자, 복희씨. 복희씨. 그 다음에 신농씨. 그 다음에 황제. 그 다음에 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복희씨, 신농씨, 황제, 순. 이 한자 맞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사망오제가 이제 중국의 고대죠. 고대 시대에 이 사망오제 시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처음시 만들제, 지을제, 글얼문, 글자. 자, 복희의 시나 창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문자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새 발 모양을 보고요. 그래서 이 문자는 처음에 창이라는 사람이 문자를 만들었고 이엔의 옷복 어디 치마상. 자, 그렇죠? 자, 이에 이제 처음에 사람들이 이제 만든 것이 옷이죠. 옷복자. 그래서 옷과 관련돼서 처음에 만들었고 이제 어디 그다음에 치마상. 옷을 처음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만든 게 이제 사람이 만든 게 여기서 이대로 하면은 자, 문자를 먼저 만들었어요. 문자, 그 다음에 옷을 만들었습니다. 옷에는 치마와, 그러니까 위독과, 그 다음에 이제 치마는 밑에 하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자와 옷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자를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밀추, 자리 위, 사양할 양, 나라국. 자, 자리를 밀어서 국가를 사양한다. 이 말은 양보한다는 거예요. 사양한다는 건 양보.
양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리라고 하는 것은 임금의 자리예요. 이 임금의 자리를 밀어서 나라를 양보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이 그 중국의 우리나라 이제 문명이 완성이 되면 황제 자리, 임금의 자리를 누구한테 주죠? 자기의 큰 아들한테 주죠. 장자 상속이 원칙이죠. 그러니까 장자 상속은 아니죠. 양이죠, 양이. 양이 장자에게 임금의 자리를 주는 게 원칙인데 예외로 이제 뭐 둘째, 셋째도 가지만 대부분은 우리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장자한테 갔었죠. 장자한테. 근데 자기 아들이 별로 신통치 않다. 그랬을 때 옛날에는 이제 국가 기틀이 세워지기 전에 특히 이 요순시대 때는 임금의 자리를 자기 자식한테 주지 않았어요. 자기의 핏줄이 아니어도 훌륭한 자질을 갖췄다. 황제로서 또 임금으로서 훌륭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은 자기 핏줄이 아니어도 자리를 남겨줬어요. 그게 아마 이 여순시대 때 그런 일이 일어났었는데 이거를 이제 일컫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밀추 자리위 사양할양 나라국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있을류 해아릴우 질그릇도 당나라당. 자, 있을류 이게 연장이 있을 게 뭐 특별하게 뜻은 없어요. 그냥 있을류 자는 대부분 많이 아실 거고. 그 다음에 해아릴우. 그 다음에 질그릇도. 도자기 할 때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당나라당. 그냥 한자 뜻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중국의 옛날 문명의 그런 기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스포할조 백성민 칠벌 허물죄. 자, 백성을 슬퍼하고 죄를 벌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의 슬픔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죄 있는 사람에게는 벌을 내린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라주 필발 나라 이름은 끄를탕.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중국 역사에서 사망 오제 시대를 거치면 이제 은나라 여기는 주나라가 먼저 나오는데 이제 은나라가 먼저 제 기억에는 은나라가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주나라가 세워지죠. 이제 은나라 시대 주나라 시대 동주 시대, 서주 시대 이런 게 나오는데 어찌됐든 중국의 역사는 이제 이 고대사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설화 속의 나라죠. 설화 속의 나라인데 이런 황제 시대, 사망오제 시대를 거친 다음에 은나라, 주나라. 이제 은나라 보면 은나라에는 이제 뭐 각골 문자니 그래서 글자가 어쩌고 막 그런 우리 국사책에 배우죠. 주나라 시대는 이제 청동기에 기반한 철기에 기반한 뭐 통치가 이루어지고 뭐 이런 우리가 역사책에 아마 배웠을 거예요.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앉을자 아침조 물을 먼 길도. 자, 아침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정이라죠. 조정. 아침이 앉는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궁궐 조정을 말하면 돼요. 그 조정에 앉아서 도를 묻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하를 통일해서 이제 왕이 앉은 것이고 문도는 나라 다스리는 법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국가 기틀이 이루어진 다음에 조정이 앉아서 나라의 법도를 묻는다. 묻고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드리울스 꾀하늘 꽁 평평할 평 그럴짱. 자, 드리울스 꾀하늘 꽁 평평할 평 그럴짱. 자, 드리울스 꾀하늘 꽁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팔짱을 껴안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이렇게 껴안고 팔짱을 이렇게 껴안고 있을 정도로 태평성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평화스러운 그런 시대가 오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이제 뭐 평평하고 그다음에 글이 뭐 발전하고 그런 내용을 담는 함축적인 내용 같아요. 너무 압축돼 있어서 우리가 내용을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이것만 봐갖고는요. 그 다음에 사랑에 기를육 거물려 머리수. 자, 사랑하고 기른다. 뭐를? 검은 머리를. 자, 검은 머리. 우리가 검은 머리 짐승이라고 하죠. 사람을. 그쵸? 그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래서 검은 머리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보통 누굴 말한다? 백성을 말한다. 백성. 이 검은 머리는 백성을 말한다.
그래서 백성을 사랑하고 기르고 이렇게 하면은 북쪽에 있는 오랑캐 이게 창과자죠. 창과자 창이 10개가 있으니까 오랑캐가 되는 거고 오랑캐용이고요. 그 다음에 종족 이름 강 그러니까 오랑캐 어쨌든 이게 북방민족이겠죠. 이 오랑캐라든가 이러한 융족 이런 융족이라든가 이 강 관련된 그런 북쪽 오랑캐가 와서 엎드릴복 사람 옆에 개견자죠. 사람 앞에 개는 어떻게 된다? 엎드려인 거죠. 사람 옆에 개는 엎드린다. 그래서 엎드릴 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오랑캐조차도 와서 엎드리고 신하가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럼 태평성대를 이루고 국가가 문명 기틀을 갖춰주면 야만인인 북방민족도 나와서 이제 신하가 된다는 뜻입니다. 와서 엎드려서 신하가 된다. 이렇게 되면 멀리 있고 그 다음에 가까이 있고 하나가 멀리 있거나 가까이 모든 여러 가지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는 모든 민족들 모든 그런 종족들이 와서 하나의 몸을 이룬다. 하나의 몸을 이룬다. 이제 이렇게도 쓰죠. 간자처럼. 그러면 이제 하나의 이제 이 어떤 문화의 기틀을 이루고 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되면 멀리 있는 종족조차도 와서 하나의 이제 국가를 이룬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의 몸을 이룬다. 그러고 이렇게 되면 거느릴 솔이죠. 거느릴 솔 빌고 그 다음에 손님빈 그 다음에 돌아갈 귀 임금왕. 자, 거느리게 되고 손님들도 돌아와서 임금 앞에 와서 돌아와서 백성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한 뜻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거느릴소 손빈 돌아갈 길 임금왕. 임금에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어떤 외부 민족도 나와서 백성에게 임금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울명, 봉황세봉, 있을제, 나무수. 이렇게 되면 이제 태평성대를 말하는 거죠. 어쨌든 명군, 훌륭한 임금이 나타나면 새가 우는 거죠. 자, 세조자죠? 세조자가 입이 있으니까 우는 거죠. 세조자 앞에 입이 있으면 울고, 울명. 그 다음에 봉황. 봉황은 여기 이거 안에 요거하고 세조자가 있는 거예요. 이 세조자, 즉 봉황세봉도 어디에 있다? 있을제. 어디에? 나무수. 그래서 나무에 있는 봉황새도 운다. 이제 좋은 임금이 나타났다. 이게 상서로운 의미를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흰백, 하얀 망아지구자리. 하얀 망아지구, 망아지. 그러니까 어린 말이겠죠. 그럼 망아지도 밥식 또는 먹을식, 먹는다. 뭐를 어디서? 마당장. 마당에서 풀을 뜯어 먹는다. 아주 평화로워 보이죠? 나무에서는 봉황이 울고 하얀 망아지는 마당에서 풀을 뜯어 먹고 있고 굉장히 평화스러운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시대가 도래한다. 태평성대가 도래한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화, 이불피, 풀초, 나무목. 그러면 이게 이제 기존에 우리가 사람이 사서 옷을 입고 문자를 만들고 사람도 와서 한 임금 밑에 와서 평화롭게 이루고 되고 그 주변에 있던 동물들도 다 평화로움을 얻는데 이것들만 되느냐? 그게 아니고 초목도, 풀초, 식물인 이 풀초, 나무목, 이 풀과 나무도 와서 우리가 우리 불교 용어로 가피를 입는다 그러죠. 가피. 이제 복을 받는다 그거죠. 그래서 델화, 피, 이불피. 우리가 입을다, 교화되고 입음을 당한다. 즉 초목조차도 그러한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화피, 초목. 그 다음에 힘 이불내 미칠급 일만만 모방. 자, 그러면 만방이죠. 만방. 우리가 만방은 뭐예요? 얼마나 넓습니까? 만방. 여러 모든 곳에 뭐예요? 이게 힘을 내가 미칠래. 신뢰할 때 내자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미치게 된다. 그래서
만방으로 모든 게 미치게 된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중국의 문화가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사망 오제 시대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각각 만들어요. 불도 만들고, 문자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복종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하죠? 자기가 자기 왕 자리를 자기 자식에 물려주지 않고 임금 나온 사람한테 임금을 물려주고 태평성대를 만들게 해요. 그러면 그 태평성대의 정치가 어떻게 돼요? 평화롭게 되죠. 평화롭게 되면 모든 민족들, 여러 민족들, 좀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이러한 민족들도 여러 이 민족도 와서 전부 교화돼서 한 민족처럼 되고, 그럼 여기에 이 동물들, 아까 이제 나왔던 게 이 동물뿐만 아니라 초목조차도 교화가 돼가지고 태평성대를 이루게 된다. 그것이 어디에 미친다? 세계 만방에 미치게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명의 시대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나를 함축적으로 나타낸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망오지 시대에 중국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그런 문화 체제가 이루어지면서 기존에 갖추었던 그러한 문명의 틀이 이제 여러 민족들을 통합하게 되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러면서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는데, 그 태평성대를 표시한 게 동물들도 평화롭고 초목들조차도 평화로움을 갖는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문명 문화가 어떻게 발전되었나, 이거는 이제 중국의 역사 고대 그 관련된 내용이겠죠. 우리가 특히 이제 중국 상고사라고 하나요? 그 옛날 이야기를 보면은 사망오제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민음사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그 중국 거기 보면 전욱의 그 나침반 만드는 전욱이라는 또 임금이 있어요. 전욱. 우리 이제 우리 한국과 관련된 그런 민족이라고 이제 표현되기도 하는데, 그 임금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처음에 이제 그 풍수에서 말하는 나경의 시초를 만든 사람이라고, 이렇게 제 기억에는 그래요. 제가 동양학 공부할 때. 그런데 틀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 기억에는 그런 전욱이라는 임금도 나오고, 그래서 이 민음사에 나온 중국 책이 있는데, 그 책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중국의 역사는 그렇게 기억한다. 그러면 오늘 배웠던 거를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용용, 스승사, 불화, 임금제, 세조, 벼슬관, 사람인, 임금황, 그 다음에 처음시, 비로소시, 처음시죠. 비로소시, 지을제, 글얼문, 글자자, 이엔의 옷복, 어디, 치마상, 밀추, 자리위, 사양알량, 나라국, 이슬류, 헤아릴루, 질그릇도, 당나라 당, 스퍼할조, 백성민, 칠벌, 허물제, 두루주, 필발, 나라 이름은 끓을탕, 앉을좌, 아침조, 물을문, 길도, 드리울수, 꾀하늘 꽁, 평평할 평, 그럴짱, 사랑의 기를육, 거물려, 머리수, 신하신, 엎드릴복, 오랑캐용, 종족이름 강, 멀하, 가까울리, 한일, 몸체, 거느릴 솔, 손빈, 돌아갈기, 임금, 왕, 울명, 봉황세봉, 있을제, 나무수, 흰백, 망아지구, 밥식, 마당장, 델화, 이불피, 풀초, 나무목, 힘이불레, 미칠급, 일만만, 모방. 이렇게 오늘은 이 관련된 한자를 공부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천자문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